삶 철학입니다.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치는 영어로 value죠. 이 가치가 철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걸 골랐는데요. 이 그림의 부제가 제목이 좀 긴데요. 이 부제가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정치 풍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받치는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엄청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옆에 사람이 거들고 있죠? 예, 가치라는 게 이렇습니다. 가치란 상대적인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치가 항상 상대적이진 않아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 음식 이런 거는 생존의 필수에 의해서 모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은 이 가치라는 그 개념이 철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거를 가치 주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value claim. 예, value claim. 이게 가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하고 또 평가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value judgment라고 합니다. 이 가치 주장하고 가치 판단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철학에서 이 가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 주제 자체가 한국과 서양의 사회 문화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말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소한 이야기들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치, value라고 하면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 다 아시죠? 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positive evalu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positively evaluating을 써놨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전문적으로 써보면요. 가치란 사람, 사물, 행동, 사건,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가 그 대상에 부여하는 어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value is that which we ascribe to persons, objects, actions, events, and situations, etc. when positively evaluating them. 여기 이제 them이 persons, objects, actions, events, situation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평가인데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딱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를 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니면 객관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그냥 어떤 것이 가치 있다 없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 문화의 결정에 쇠뇌가 돼서 그렇게 따르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 가치 이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요.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우리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가치 그러면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보다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영어로 cherish.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평가다. positive evaluation이다. 이렇게 합니다. cherish가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언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언어의 인지적 의미라고 하고 하나는 언어의 정서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은 cognitive한 meaning이고 정서적은 emotive한 meaning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의 인지적 의미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정서적 의미는 우리의 감정, 정서를 전달하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이 인지적, 정서적 의미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요 위를 누르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cherish하는 것 이렇게 딱 정의를 하면 가치를 정서적인 의미로 정의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치는 철학에서는 인지적 의미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측면에서 이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정서적 의미에서 내가 좋다, 싫다가 아닙니다.
이게 철학에서의 가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가치에 우리가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치는 인지적인 의미로 본다 이겁니다. 예, 그럼 가치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좋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good 이렇게 씁니다. good, 좋다. 그래서 어떤 것이 good이라는 거가 바로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철학에서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써봤는데요. 먼저 윤리도덕적 가치, 윤리도덕적으로 좋다,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냐? 여기 courage, prudence, wisdom, patience, justice 이렇게 제가 썼죠. 용기, 지혜, 인내, 공정. 그래서 요 네 개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 윤리적 덕목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거였고 철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happiness, pleasure 요거는 행복과 기쁨이죠. 이거는 고대의 쾌락주의 그리고 현대식 쾌락주의인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좋다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에게는 행복과 기쁨, 쾌락 이것이 윤리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정과 사랑, friendship이랑 love 이것도 인성윤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여성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윤리적으로 좋다고 평가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종교적 가치로 가면요. 종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되겠죠. 우선 모든 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 구원입니다. salvation 또는 immortality 죠. 물론 유태교와 같이 이 세상 너머에 현재의 의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식의 영생을 믿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다. 유태교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지만 유태인들도 나름대로 정의하는 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lvation, immortality 이거는 종교적인 가치로 생각이 되고요. 철학에서 다룰 때는 종교 철학에서 이를 다룹니다. 그리고 거룩함, holiness, sacredness 그리고 예배와 찬양, worship, praises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가치입니다. 지적, 학술적 가치는 intellectual value, academic valu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high intelligence, 높은 IQ 당연하죠. 그리고 high academic achievement 그래서 누가 명문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적인 업적을 고려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가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다 하면 이것도 그 사람의 학문적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가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intellectual power, intellectual authority 이렇게 써 있는데요. intellectual authority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직역을 하면 지적 권위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authority라는 말이 어떤 대상을 주로 가리킬 때 씁니다. 그래서 누가 authority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책임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은 믿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authority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돈다고 하면 사회가 바이러스 전문가한테 의존을 하죠. 여기 미국에서는 닥터 파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을 때 그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닥터 파우치 is the author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사람은 intellectual power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있죠. 금융이라든지 모든 지성적 주제 분야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intellectual authority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intellectual power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높게 평가하고 이것을 가치 있다고 합니다. 예, 미학적, 예술적 가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우리의 평가입니다. 윤리적 가치처럼 아름다움이란 것이 객관적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쇠뇌인가 여기에 대한 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미학, aesthetics라고 하는데요. 미학은 철학의 주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미학이 철학이 아니고 다학율적인 주제 분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미학과가 있죠.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니까 철학이 아닌 다른 학율의 공부가 더 많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미학이 철학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양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에스테틱스를 전공을 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철학을 전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볼 때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예, 보통은 우리가 harmony, balance, 조화와 균형, variety and simplicity, 다채로움과 단순성, 그 다음에 delicateness와 fitness
미묘함과 fitness는 탄탄함,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적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harmony balance,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variety, simplicity, delicateness, fitness 이런 것들이 harmony와 balance를 갖춰질 때 우리가 미적 경험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미적 예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good,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social political power 제가 이렇게 썼죠. 이거는 사회 정치적 힘,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치가 있다. 이 파워가 이겁니다. 정치인이 되면 요 social political power 요걸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도 되니까 보통 social political power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정치적 힘은 없는데 사회적 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social power입니다. 사회적 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이 social power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벌들이 이에 들어가겠죠. 근데 재벌들은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셜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을 보통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사, 탑 연예인, 대기업 간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직업군은 사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의사가 돈을 별로 못 법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돼야겠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도 소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으로 여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학들이 점점 문을 닫고 여기 서양처럼 또 한국은 이 테뉴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테뉴어 여기 이제 종신제 뭐 이런 건데요. 여기 미국에서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이 돼서 6년 정도 걸립니다. 5년 동안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있으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테뉴어를 받으면 종신제가 돼서 대학에서 교수를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대학에서 해고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좀 틀리긴 하지만 미국은 정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80, 90이 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테뉴어 제도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학 행정부에서 교수를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소신껏 연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요즘 한국에서 대학 교수님이 소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 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교수의 위치가 항상 소셜 파워가 있는 직업군으로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테뉴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수의 연봉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은 대부분 PhD,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박사학위가 아무리 짧아도 5년에서 10년인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것에 비해 가지고 사회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를 하면 연봉이 별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테뉴어가 되면 아주 특별한 이상한 일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교수라는 직업은 한국의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봉급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소셜 파워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직장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대학 교수가 틀린 점은 여기 서양에서요. 대학 교수들은 서양에서는 대부분 intellectual power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셜 파워는 없지만 intellectual power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놓은 influence, leadership, competitiveness, prestige 이런 것들이 사회 정치적인 가치로 간주가 됩니다. influence는 영향력이고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influencer 이렇게 쓰죠. 네, 여기서도 그렇게 씁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인기가 있다. 그럼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인플루언서다. 그것도 사회적인 가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leadership,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competitiveness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market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marketable. 그래서 make yourself marketable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신을 marketable하게 하라. 그러면 자신이 마켓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competitiveness랑 연결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prestige라는 말은 지위, 명망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위, 명망 그러면 한국에서 별로 쓸 일이 없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로 prestige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냐면요. 어떤 귀족 집안, 뭐 유럽의 영국의 어떤 귀족 집안이다. 뭐 유명한 가게다.
뭐 미국에서 뭐 락펠러라든지 케네디가 뭐 이런 아니면 명문 대학의 전통, 그러니까 명문 대학을 일컬을 때 요럴 때 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나 가게나 대학이나 그 전통이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들을 가르칠 때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Yale is a prestigious university. 그러면 Yale은 명문대이다. 그리고 The Rockefellers is a prestigious family. 그러면 록펠러 가문이 명가이다. 그럴 때 prestige 이런 말을 씁니다. prestigiou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good,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질적 가치로는 돈, 그 다음에 건강, money, health 이겁니다. 그러면 돈은 이해가 가는데 왜 건강이 물질적 가치로 취급이 되느냐? 돈은 좀 형이하학적인 건데 건강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형이하학적 가치입니다.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이 물질 레벨에서 거론되고 얘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형이하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도 형이하학적 학율이죠. 건강은 육체라는 물질에 대한 상태를 가리키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몸에도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돈이란 건강을 물질적 가치로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물질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의 종류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누면 물질적 가치라는 게 있고 거기에 건강과 돈이 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철학에서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네. 다른 종류의 가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ultural value, 문화적 가치, 이론적인 가치, theoretical value, 또 실용적인 가치, practical value 이런 거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포인트는 가치라는 것이 철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거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